안녕하세요. 출판인들이 몰래 들려드리는 출판 비하인드 스토리. 남의 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출판 기획자 백지수입니다. 네, 저는 출판 마케터 제이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출판인들을 모아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보내주셨었는데 그때 사실 처음 인연이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제 막 독일에서 맥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출판사 비하인드 얘기 재밌는 거 많다.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찍는 날이 왔네요. 네,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뭔가 저희의 대화가 데이비와 살짝 공개할 수 있는 그 선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 했는데 한번 데이비는 잘 피해가면서 재밌게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남의 책에서는 출판인분들,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애독가들, 독서가들인데 그분들이 뽑은 정말 진정성 있고 찐책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광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전혀 사심 가득 담아서 그분들이 정말 애정 있게 지켜봤던 출판사나 또는 그런 출판사들이 만든 책들, 이야기들을 한번 비하인드처럼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죠. 저희가 첫 출판사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이님이 꼭 이 출판사랑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출판사는 영순위로 소개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직접 서점을 나가보시면 매대라고 보통 전문용어로 그쵸? 부르는데 거기에 보통은 한 칸에밖에 못 있습니다. 신간인 경우에. 근데 이 책이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네 할 때는 보통 광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가끔 진짜 희박하게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쪽 담당자들이 너무 좋으면 곳곳에 큐레이션을 합니다. 막 광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막 경쟁하면서 PT하고 회의하면서 뽑은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꽤 많은 칸들이 MD들, 그 담당자들이 애정을 담아 소개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출판사의 책들은 이거 다 광고야 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계속 소개돼요. 대체 이거 뭐야? 네, 그래서 이렇게 서점이 좋아한다고? 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있게 보다가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재밌게 하시고 뉴스레터도 하시고 이래서 이 출판사는 요약하면 브랜딩의 대명사 같은 출판사이기도 하고요. 너무 귀여운 로고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 진짜 홍보 광고 아닌데 네네. 의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출판사는 광고를 잘하지 않습니다. 제이님께서 이렇게 극찬하시는 출판사는 어떤 출판사인지 터틀넥 프레스 김보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틀넥 프레스라는 2년차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인 대표이자 21년간 책을 만들어 온 출판 편집자 김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네, 저희는 초면이고요. 네. 인스타 친구죠. 네. 인스타그램에 항상 저희 책을 보면 네. 제보를 해주세요. 1인 출판사니까 저희 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잘 알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발견하실 때마다 정말 곳곳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태그 걸어주셔서 진짜 찐팬이시네요. 저는 원래 좋아하면 숨기지 않고 계속 태그 걸고 근데 이거 은행나무 대표님 보셔도 괜찮으세요? 은행나무 태그의 거의 대부분이 제가 다 올린 스토리를 가져간 거라. 사실 근데 터틀넥 프레스 출판사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일단 터틀넥 프레스는 이 터틀넥이고요. 정말. 저 겨우 좀 추워지면 늘 터틀넥만 입고 다니거든요. 요거다. 발음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으셔서 브랜드 소개를 브랜드 쉽게 이거다. 터틀넥은 같이 책을 냈던 한수희 작가님하고 퇴사 후에 술을 마시다가 네. 브랜드를 만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했더니 커피 스테인이라는 곳이 있대요. 네. 자기네들 정체성이 늘 회의를 많이 해서 테이블에 커피 자국이 많다고 하여 이제 이름을 그걸로 우와. 지었다. 네. 그러면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라고 하다가 일단 척추 측만 그리고 거북목 하다가 옆에 있던 선배님이 그럼 터틀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사실 장난이었기 때문에 이제 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출판사 이름을 터틀넥으로 지어요? 그렇죠. 병 이름 같기도 하고 거북목 증상. 그래서 이름을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에 떠오르는 게 터틀넥 프레스였어요. 최근에 저도 인터뷰하는 법 읽었을 때 깜짝 놀란 게 쫙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북이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잠시 위를 바라보세요 하면서 거북목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는 멘트가 근데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3분의 2 정도 가면 또 한 번 이렇게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런 요소들도 재밌고 이스터 에그 찾는 거 좋아하는데 네. 작은데 뭔가 귀엽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기만의 방 때부터 같이 작업해온 디자인 스튜디오가 저희 BI를 만들어주셨는데 자기만의 방 책에는 랜덤하게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책에는 그런 걸 어떤 요소를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해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먼저 아이디어 주신 거예요. 이거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문장만 수정했어요. 위를 올려다보세요.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 하고 넣었는데 발견해 주신 분들도 귀여워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대표님이라고도 부르지만 네. 작가님으로 사실은 먼저 인지를 한 게 첫 책 만드는 법이라는 책이 유유에서 나왔거든요. 터틀넥 프레스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많은 걸 조사하셨네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저는 일단 출판 편집자로 21년간을 보내왔지만 사실 책이 답답해서 잠깐 나갔었어요. 그때는 책이라는 한정된 물성 안에 갇히는 게 싫어서 나갔지만 나가보니까 너무나 이 들판 같은 데 놓이니까 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계 안에서 만든다는 게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줄 수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돌아와서 더 책을 재밌게 만든 케이스인데요. 자기만의 방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었던 게 이제 보통은 책들이 시리즈나 브랜드를 만들 때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거나 그렇죠. 문고판 시리즈라던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만의 방은 한 사람을 위한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페르소나 한 명을 정해놓고 그분에 대해 연구를 한 1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자가 이 브랜드였습니다. 가상인물이었던 김시영 씨를 위해서 한 6년 정도 책을 만들었고요. 우와. 근데 김시영 씨였나 봐요. 멀리서 봐요. 시영 씨. 딱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컨셉은 진짜 저는 출판사 브랜드들도 많이 보긴 하는데 이렇게 뭐 누구를 상정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연구해서 그를 향한 책을 또 만드는 네. 기획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최초였다고 감히 말해봅니다. 저 진짜 들어도 그럼 지금 대표님이 터틀 프레스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딱 잡았는데 지금 딱 대표님이 만들고 싶은 또는 딱 생각하는 책이란 이런 거지 청사진 같은 게 있을까요? 청사진이요? 네. 이 단어를 자주 쓰는데 저희 독자분들한테도 책 친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옆에 두고 싶은 책. 중고 서점에 가지 않는 책, 오래오래 곁에 있는 책도 만들고 싶고 터틀넥 프레스도 그렇게 친구 같은 출판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요. 친구이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 못하는 어떤 길을 보여주는 그런 또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뽑는다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책 굉장히 의미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기획하는 일, 만드는 일. 어떤 계기로 그 책을 만드시게 되셨는지. 일단 장수연 PD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이제 팬심으로 뵙고 이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퇴사를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PD님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셨거든요. 그 팟캐스트 제가 찐팬이었어요. 알고 계셨고. 근데 그 팟캐스트를 책으로 묶어보고 싶은데 보이님이 같이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퇴사해야 되잖아요. 저는 퇴사를 앞두고 있고 너무 좋은데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상관없다. 어느 출판사에서 내든 상관없고 보이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 라고 소름 돋았어요. 해주셔서 그때 출판사도 아니었고 브랜드 이름도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의심하고 있을 때고 일단 빨리 쉬고 싶다 이럴 때였거든요. 일복을 타고나셨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터틀넥 프레스를 준비할 때는 이제 같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책으로 낸다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첫 책으로 운명처럼 나타났죠. 터틀넥의 대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에디토리얼 싱킹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 주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한테 필요해서 이런 계기로 시작하신 건가요? 저 책은 퇴사로부터 더 전으로 가는데요. 최진 작가님이 우리 각자의 미술관이라는 책을 함께 만들었고요. 그 후로는 이제 통화하면서 수다도 떨고 뭐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작가님이 독립을 하신다는 걸 알리는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했더니 보이님도 언젠가 독립하셔야죠. 언젠가 독립하실 거니까 그때 제가 원고를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게 에디토리얼 싱킹이었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 책을 만든다 하셨는데 혹시 에디토리얼 싱킹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배우시고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 책은 갑자기 홍보 타임인가요? 주변 기획자들에게 입소문으로 전 터틀넥을 알기 전에 저 책을 먼저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저자한테 소개를 추천을 정말요? 받을 정도로 기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입소문이 나 있는 책이다 보니까 저도 좀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대표님에게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는지 그 편집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이 편집이라는 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언어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글로 풀어냈다라는 거에 저는 일단 독자로서 너무 놀랐었고 저기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들이 뭐 소설뿐만 아니라 뭐 광고도 있고 뭐 예술 작품도 있고 한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가 저한테는 용기였어요.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뛰어나야 되고 특별한 사람이어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러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주는 면에서 책을 만들면서도 독자로서 되게 기뻤어요. 저도 읽으면서 좀 소름 돋았던 게 어떤 책은 딱 읽으면 너무 좋은데 약간 무릎 꿇고 배우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맞는 말이어서 맞아.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좀 더 심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로 가는 책들이 좀 있거든요. 무릎 꿇고 네 맞습니다. 맞죠.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에세이얼 띵킹의 재밌는 점은 읽다 보면 글을 쓰고 싶고 갑자기 이 책 후기를 그냥 글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모여서 뭔가 워크숍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책은 진짜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완벽한 제가 꿈꿨던 독자분의 네네. 생각 흐름이에요. 딱 저 책 에필로그 딱 시작할 때 보면은 작가님 사진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다 삶의 주인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관점으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점점점 그 책을 읽어가면서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니까 뭔가 자발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님 듣고 계세요? 저희 작가님이기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독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출판 기획자로서 항상 좋은 기획의 시작은 이 엔드 유저, 이 책을 읽는 사람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할수록 좋은 기획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터틀넥이 생각하는 독자란 어떤 걸까? 어떤 독자와의 관계? 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터틀넥이 친구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친구라는 거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 걸기가 어렵지 않아야 돼요. 말 걸기도 어렵지도 않고 자주 만나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또 잘못할 때는 얘기해주고 싶고 그게 친구인데 요즘 말하는 커뮤니티라든가 이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 책 친구로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자주 얘기하거든요. 그게 같이 나이 들어가고 그게 저의 꿈인데 그래서 친구 같은 출판사 그리고 친구 같은 책들을 만들고 싶어요. 네. 좋네요. 친구 이런 말을 잘 못 듣거든요. 그럼 저는 또 영업부니까 생각하게 돼요. 이 책 처음에 몇 부스 찍을까? 책을 몇 권이나 만들어낼까? 책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지금 팔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게 틀리질 않거든요. 근데 가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럼 내가 왜 책을 만들고 있지? 그럼 처음 시작은 독자로 시작을 했을 텐데 뭔가 시간이 지나서 그게 좀 풍성화되죠.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대표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책을 쭉 만드셨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님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만든 남의 책을 한번 추천해 주시면. 네. 고민 없이 딱 떠올랐던 책을 가져왔습니다. 2권의 책인데요. 이런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은 실제로 본 책이라 이렇게 태그가 붙어 있는데 진짜 촘촘하게 예, 행복을 파는 브랜드 오롤리데이라는 책이에요. 브랜드의 시작부터 한 10년 차까지의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적으신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1장, 2장, 3장이 이제 연차 순으로 진행이 돼요. 1년 차일 때, 2년 차에서 4년 차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랑 대입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나도 이때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이 많아요. 이 책이 또 너무 좋은 이유는 진짜 솔직하게 쓰셨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쓰셔도 될까 싶은 것들을 고민했던 거, 뭐 실패했던 경험, 실수했던 거, 반성하는 거, 잘했던 것까지 다 잘 담아 놓으셔서 출판사뿐만 아니라 브랜드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읽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거의 바이블처럼 옆에 두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밀리에 있다고 합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네.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일까요? 두 번째 책은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라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배 출판사이자 배우고 싶은 태도를 가진 출판사여서 이 책
책도 추천드리는데요. 브랜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출판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이 출판사 재밌었던 게 모든 거래를 직거래를 해요. 와우. 보통 책은 물건 상품들이 그렇듯이 총판들을 거쳐서 가거나 하는데 네. 이 출판사는 직접 거래만 하신다는 거예요. 단 한 권도 팔고 싶으셔서 제가 그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 했잖아요. 책으로. 네. 미시마샤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독자들이랑 같이 모여서 기획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독자 서포터즈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포트제라고 하면 이제 보통 서평 작업을 할 때 먼저 읽고 이제 평을 써주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긴 정말 돈을 서포트해요. 진짜로 서포트. 진짜 서포트. 내가 정말 이 출판사를 응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리워드가 책으로 가야 되잖아요. 책도 안 줘요. 그러니까 정말 후원의 개념인 거예요. 정말 그러면? 후원의 개념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손글씨로 쓴 편지를 발행해요. 그리고 이 책도 엄청 솔직해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그냥 다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누군가가 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야기들을 늘 뭔가 남겨주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그냥 다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그런 면에서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밀리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치킨집 엄청 많잖아요. 치킨집보다 출판사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출판사들이 많고, 오늘 우리 보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큼 사연 없는 출판사 없고 사연 없는 책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으면 남의 책에서 어떤 출판사 소개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귀한 이야기 들려주신 터틀랩 프레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